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보겠다. 잘못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온 역량을 총동원한 지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반년간의 그 결과물이 어떨지 우리 중간 성적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사건, 제가 바로 직전에 다뤘던 영상입니다. 홈플러스 사건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언론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이토록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6개월 가량의 결과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홈플러스 사건이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해당 자세한 이야기들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부동산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나서서 야, 일단은 부동산에 있는 거를 좀 줄이자. 그리고 시중 유동성을 좀 늘리자. 그러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축소시켜서 정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힘든 일이 나올까봐 기준금리는 좀 낮춰주면서 부동산은 틀어막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자, 9월에 나온 뉴스 자료입니다. 제가 다뤘던 이야기고요. 이금융권도 대출 안 해준다. 1주택자는 이사도 못 간다. 터져버린 실수요자. 부동산 대출을 정말로 심각하게 틀어 막았었습니다. 이때 발을 동동동동 구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토록 강경책을 한국은행에서 연착륙을 하겠다고 한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까지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한번 나간 게 6개월이에요. 자, 그로부터 6개월 후 과연 현재 모습은 어떨까? 헤드라인 뉴스로만 놓고 우리가 한번 바라볼게요. 가장 먼저 환율을 한번 봤습니다. 자, 1457원. 네, 모두 다 잘 아시겠죠? 환율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신 1457원이라는 이 환율, 국민연금 돈을 때려 박아서 만든 환율입니다. 맞고 또 틀어 박아서 만든 환율이 1457원이고 코스피 2537입니다. 지금 화요일 11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무너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미국 증시 영향이 넘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2537보다 더 하방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매우 커진 그러한 상황이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3달째 쉬지 않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고용 모두 다 개판이다. 경기 하방 위험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했죠?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상저, 하고 밑바닥은 조금 올라갈 거고 위에는 내려갈 거고 가운데서 많이 만날 거다.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DI에서는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다 너도 나도 다 죽는다. 이렇게 3달째 경고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월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뭐 우리가 그래프가 뭔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바닥을 찍어 그냥 지하실로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와, 이거는 진짜로 지하실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설비 투자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설비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개박살났고 특히 건설업이 개박살났기 때문에 설비 투자, 와, 진짜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래프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소매 판매라든지 전산업 생산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다음으로 볼 게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예, 이게 글자들이 어려워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는 전월 대비 얼마만큼 올랐냐, 떨어졌냐, 증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쭉 그려진 이 라인이요. 100입니다. 100이라는 수치인데 100보다 위에 있으면은 심리지수가 좀 좋은 거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심리지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선인데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요. 보시다시피 심리지수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나는 똑같이 벌고 있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지? 조금씩 크게 느껴지죠. 그게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KDI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동네 식당 다 문 닫을 판. 아니,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식을 예전처럼 많이 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그런데 이게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달째 문 닫은 사장님이 20만 명이라고요. 20만 명. 웬만한 소규모 도시의 사람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매출, 순수익 모두 아주 많이 줄었다. 지금 자영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러면 직장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냐? 모집 공고가 올라오질 않는다. 특히 청년 채용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1년 전보다 85.9%가 적어요. 뭐가 적냐고?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더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를 해버린 겁니다. 청년 취업 한파 장기화가 우려가 된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실업급여. 야, 지금 보십시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잘 다니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했죠. 실업급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잘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내가 멀쩡하게 다니지를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25%가 늘었어요. 역대급 불황에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1인당 일자리가 0.4개, 10명이 구직 활동을 하면 그 중에 4명만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해?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지금 일자리도 없고요. 다니고 있는 직장도 위태롭고요. 자영업자는 무너진 지 오래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거리 물가, 라면에 만두까지. 이게 라면, 만두. 우리 그냥 자취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필수 아이템이죠. 이러한 라면에 만두까지 사 먹기가 이제 겁이 난다. 서민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물가 흐름 속 인상이 지속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에서 정말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라면, 만두와 같은 이러한 공산식품이죠. 얘네들은요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올라가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 인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현재 올라버린 물가를 따라잡을지 계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물가, 그 중에서도 공산식품들의 물가가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학원 쉴게요. 경기 불황에 최후의 보루, 교육비도 뚝 하고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내용을 좀 보면요. 가계 소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놀아도 돼. 내 자식 학원만큼은 꼬박꼬박 보내는 게 대한민국 부모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조차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는 거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지금 나와버린 상황인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르게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국민연금 무제한급으로 돈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주식과 환율 방어에 돈을 무제한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 실시를 했죠. 이렇게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환율은 1450원대에서 춤추며 놀고 있고요. 수출과 수입 모두 개박살 났습니다. 원자재 값, 물가 폭등, 환율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이겠습니까? 지금 물가 폭등해버렸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멀쩡하냐? 아니요. 실업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어요. 지금 다들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혼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갔고요. 이자 부담으로 전부 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조금씩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비교를 해보자면 살을 빼려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체중 기회에 딱 올라가 보니까 살이 더 쪘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량을 더 늘리고 식습관, 먹는 거를 더 조심해야겠죠. 안 그러면 의사가 너 이거 동맥경화로 죽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이러한 결과물을 받아본 현 상황에서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게 이제 충격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토허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련해가지고요. 강남 집값이 불붙어 버렸어요. 토어제 빗장 풀리고 주담대마저 금리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고 폭탄이 터져 나가고 있어요.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좀 충격이에요. 야, 과도하면 다시 규제할게.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운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를 해제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혹시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제재를 해서 어느 선까지 떨어뜨릴 거고 이때 우리는 어떠한 제재 방법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할 거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해줘야 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죠. 그런데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하겠대요. 말이 너무 쉬워. 그러면 이 일전에 올라탄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라고. 국가 운영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적표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지금 주담대마저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주문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은행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5대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 7조 5천억. 영끌족이 또 고개를 드나. 그래서 이러한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곧 있으면 실시될 3단계 스트레스 DSR 강화하기 전. 이 DSR 이게 좀 더 강화가 되기 전에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사실 불을 지피고 있죠. 금리를 낮추라, 유동성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지금 시중 5대 은행입니다. 보시면 다주택자, 1주택자 원래는 다 안 됐어요. 특히 수도권?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허용이 많아졌습니다. 처분 조건부로 해주겠다. 이제는 돼요. 이제는 집이 한 채 있더라도 두 채 있더라도 수도권에서 다시 부동산 장난을 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럴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마련을 해줬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러니까는 성적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인하를 해서 2.75%입니다. 중국이 3.1%고요. 영국은 4.5%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2.65%거든요. 대한민국이 현재 중국보다, 영국보다, 유럽보다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싸요. 저렴합니다. 이러니까 환율이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이 와중에 풀고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고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4.5%고 3월 20일 날 이때 파월이 금리를 내리겠다 동결하겠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기준금리 동결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생긴 게 최신 뉴스들을 보다 보면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거에 따른 게 현재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조금 무너져 내렸죠. 조금이 아닌가요? 좀 많이 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가 말든가 한국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겁니다. 뒤지냐 아니면은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뒤지냐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는 이러한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환율은 여전히 높을 것이고 먹고 살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찌됐건 잘 지켜봐야죠.
자, 현재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한국 상황이 매우 매우 심각하고 6개월 만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뒤집으면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기초 체력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터진 문제가 홈플러스입니다. 제1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를 했어요. 금융기관 보유 CP인 듯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온 건데 이 뉴스는 한참 전에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망할 일이 없다더니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에 팔린 유동화 증권 규모만 3천억 원 추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천억 추산. 그 다음에 부도 처리. 채권 시장이 얼어붙게 생겼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는다고 하면은 이거 사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레고랜드 사태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홈플러스가 지금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권 시장에 강력한 위험성을 던져버렸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송 매체에서 홈플러스 관련된 이야기를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6개월 동안 뭘 하고 있던 거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성적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대폭등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나서서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증진하겠다. 부동산 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늘 계획은 그럴싸합니다. 부동산 정상화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계획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솔직히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여기에 서울이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를 하면서 부동산의 불씨를 확 당겼고 한국은행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규제 완화까지 풀어버리면서 이거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는데요.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왔냐? 그게 아니고요. 사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심각하게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6개월 동안 부동산 규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피를 봤던 그 일을 도대체 우리는 왜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할 거면 꾸준히 지표가 정말 누가 봐도 좋아질 만큼 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거든요. 이렇게 똥볼을 차는 사이에 자영업자는 다 무너져 내렸고요. 실업자는 2월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일자리는 줄어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모든 지표가 6개월 전보다 안 좋아졌는데 아파트 가격은 또 꿈틀거립니다. 한국은행과 서울의 합작품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홈플러스 사건이 귀싸대기를 딱 쳐 돌리면서 채권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버렸으니 자, 진짜로 여기서 홈플러스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 IMF를 능가하는 이러한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과 금융권, 한국은행 모두가 보여준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측도 실패를 했고 대응도 실패를 했고 향후 계획도 또 실패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한 번씩 꼭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